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이에요. 양적 연구 방법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구 방법은 한계다라고 전제하는 방법론적 이론론이에요. 양적 연구 방법의 연구 목적은 사회문화 현상의 규칙성을 발견해 일반화하거나 법칙을 중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이 발견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거나 미래 결과를 예측하고자 해요. 양적 연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예요. 이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나 용어를 검증 가능하게 구체화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린다. 근데 얼마나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리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이상 피면 폐암에 걸린다 라고 수치적으로 표현해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통제된 실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 연구법이 있어요. 양적 연구 방법의 장점은 법칙 발견이 유리하다는 점이에요. 또 정확하고 정밀해 객관성이 높다는 점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계량화가 어려운 주제는 연구가 곤란하다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모두 김지선 쌤은 예쁘다 라고 생각하지만 승주는 쌤을 보고 김태희만큼 이뻐요 라고 했고 연지는 쌤을 보고 하늘만큼 땅만큼 이뻐요. 그리고 지선이는 나만큼 예뻐요 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각자 기준이 다른데 이걸 피상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상적 연구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양적 연구 과정의 순서는 일단 주제를 설정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설계해요.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로 분석해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죠. 그 다음 결론을 도출해 일반화를 하여 사회문화 현상의 법칙을 발견해요. 가설 설정 과정에서 가설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명확해야 해요. 또 두 번째는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질적 연구 방법으로 가볼까요? 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연 현상 연구 방법으로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구 방법은 두 개다 라고 전제하는 방법론적 이원론이죠. 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둬요. 질적 연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직관적 통찰과 감정이입적 이해예요. 직관적 통찰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자료 수집 시 현상 전체에 담긴 의미를 꿰뚫어 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일기, 대화록 같은 비공식적 자료를 수집하는 특징이 있어요. 또 통제된 실험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질적 연구 방법의 장점은 첫 번째로 계량화가 어려운 주제에 용이한 점이 있어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심층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단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단점은 일단 양적과는 반대로 법칙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또 주관 개입 가능성이 있어요. 연구 과정의 순서는 일단 주제를 정하고 연구를 설계해요. 질적은 양적과 달리 가설 설정이 없어요. 그 다음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요. 그리고 결론을 도출해 마무리하죠. 마지막으로 양적과 질적 연구 방법을 표로 비교해봐요. 이번에는 연구자의 태도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객관적 태도예요.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고 주관적 판단보다는 경험적 근거에 입각해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방적 태도예요. 누구나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태도로 가지는 거예요.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을 편견 없이 수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대주의적 태도예요.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태도를 말해요. 마지막으로 성찰적 태도가 있어요. 성찰적 태도는 모든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태도예요. 이상으로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준 김진영, 오지선, 조승주, 조현지에게 박수!